장관이 공소장 유출을 한 거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예, 예.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다. 뭐 그건 공소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 이야기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자체 뭐 검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만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런 거는 하면 말이 안 돼요, 일단. 일단은 공소장이 유출이 되면 그게 피의사실 공표는 아닙니다. 왜냐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되기 전에 이미 공소장은 기소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기소되기 전에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공소장이 그냥 무단 유출이 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문제 많죠.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 위반 논란으로만 따지면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이게 그 공판 과정에서 공개돼야 되는데 법 절차를 위반하고 그냥 공개가 되면 어떻게 뭐 일부 명예훼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명예훼손 될 수 아니 있죠. 그리고 그 기소 이후에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룰이 원래 정해진 게 있더만요. 아니 그 취약본이 공개되는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다 공개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게 네. 예를 들면 공판 기일까지 가면 결국에는 공판 기일에 검사가 그거를 전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읽게 되면 타이핑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개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공개가 원칙인 게 맞고, 왜냐하면 재판 공개 원칙상. 근데 우리가 이른바 형사학과, 이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러면 내부 징계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왜냐? 법무부 훈령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훈령이 뭐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그게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징계 책임은 당연히 따릅니다. 왜냐면은 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종 의무에 명백히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 책임이 따라야 되고요.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르면 거기에서는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 제1의 공판기일로 시점을 잡았냐? 공소장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일방 주장을 담은 문서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전 공개되면 이제 여론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뭐 무슨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1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도 이미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본 공소장을 검토하고 그 검토를 끝낸 다음에 변호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이 같은 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각자 물론 이제 뭐 이른바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실은 있지만 어찌됐든 양쪽의 뉴스 소스는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주장이 더 논리적인가를 일변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유출이 돼버리게 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끊임없이 확대 재생돼가지고 거기에 막 소설까지 덧붙여져요. 막 그다음에 그렇죠. 예, 자기들이 뭐 이른바 검찰의 뭐 익명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막 갖다 붙여져가지고 이만한 그 검찰 공소장 사실은 이만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검찰발 빨대들이 흘러내오는 뉴스를 가지고 정말 한 2배, 3배 포장해가지고 확 프레임을 지어버리면 이 사건은 1회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 프레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어떤 검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100명도 넘는 검사들이 임의로 봤다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그것을 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외우거나 아니면 뭐 캡처를 별도로 타이핑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언론사 한 2군데를 찍어서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이 흔히 아는 이규현 검사 관련해 가지고 이광철 비서관 그다음에 조국 장관 이야기가 또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 그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게 사실이 나옴으로 인해서 별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서 또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고 이 공소장 기재 내용도 좀 웃겨요. 저희들이 보면 오늘도 아침에 그 얘기 하고 왔는데 공소장 기재 내용이라는 게 원래는 범죄 사실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라 그래서 그 사람의 해당이네. 물론 공범 관계가 있으면 공범들은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해당 피고인의 범죄 사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 관계를 나열하고 법리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적으면 위법이에요. 왜 위법이냐면 공소장은
그 범죄 이 객관적으로 범죄 구성 일시 장소 뭐 인물 그다음에 그 행위 이런 거를 특정해서 이 사람에게 그 저기 어떤 행위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변호인에게는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되는지 그 표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지 자신의 변론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의견서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드라이한 문서거든요. 이 증거로 좀 명확하게 채택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것들 지금 이번에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증거도 그러니까 제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소장을 아주 드라이하게 써서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법전에 사실관계만 껴들어간 거예요. 법전 해당 조항에. 그런데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 외에 이른바 우리가 여사 기재라 그러는데 그 외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것들을 적으면 판사가 증거를 조사해 보기도 전에 각자 증거에 이게 적법한 증거이냐 불법한 증거이냐 그 증거 능력을 한번 판단해 보고 증거 능력이 통과돼서 아 이건 증거로 써도 됩니다 할 때 그때 같이 까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까보기도 전에 여기다가 막 자신들의 선입견을 이렇게 막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막 적어놔요. 이러면 판사는 이미 선입견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딱 범죄사실만 기재해라. 여사 기재는 금지됐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누구 나오죠? 조국, 윤대진, 그다음에 또 이광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공범으로 적시됐냐? 아니에요. 그냥 검찰의 의도가 예. 여론 재판을 하기 위한 의도로 그냥 뿌렸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나쁜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범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도 첨부가 안 돼 있을 거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조사조차 안 받았잖아요. 조사도 받은 적이 없죠.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를 등장해요. 들자면 이제 첫 번째 조국 장관이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 부분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외국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편의 제공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죠. 이걸 갈 수 있는 거니까 연수니까. 근데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외국 연수를 보내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조국 했거든요. 장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외압이라는 표현도 못 쓰고 전달했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기타 위협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만한 객관적으로 위협이라고 느껴질 만한 어구들이 동원되느냐 아니냐 그거하고 그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2019년 일이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출국 금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출금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수사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시점도 아닌데 검찰이 그 후의 시점에 논리들을 갖다가 2019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낸 그런 뭐 이렇게 짐작이 가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2019 형제 네. 이제 검찰이 이제 사건 번호를 매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했다 그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상시 때 이런 그 피내사자에 대한 거는 형제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 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 이제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들은 형제 번호를 붙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이제 이른바 수재 번호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준비를 위한 거죠. 이게 내사와 관련된 것들은 수재 번호 같은 것들을 붙이거나 아니면 수재 번호 전 단계에서 그냥 가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번호죠. 가번호를 붙였다가 정식으로 이제 사건 등록이 되면 내사 사건으로 등록을 하든 이제 아니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하든 그렇게 그 다음에 번호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는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검사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 해당 검사가 그 사건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률에 따라 그 사람이 권한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서에 서류에 번호를 부여하는 건 기계적으로 부여해요. 근데 그 번호가 있고 없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건을 개시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긴급 네. 뭐 출금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걸 지금까지 없었던 뭐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사건화 시켜가지고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이게 검찰총장 후보도 못 올라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국 장관까지 얹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론전을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괘씸하다 이런. 이 공소장 자체 만든 그 자체가 참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당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성윤 지검장은 그러니까 저기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부패 부장이라서 대검의 이른바 수사 지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수사의 결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선 수사팀과 협의를 해서 일선 수사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걸 제대로 지휘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외압으로 둔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외압으로 둔갑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아.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둘 사이 연결고리도 안 나와요. 그 공소장에는 무관한 이 청와대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시점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 해서 마치 이런 게 일련의 이렇게 움직임과 흐름 속에 있었던 그러네. 거야. 그러네. 라는 선입견을 판사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여사 기자에 해당하고 이게 명백히 공소장 1번주에 반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규영 검사 이제 공소장 뭐 그 내용 비슷한 걸 뭐 보도 같은 걸 보면 이규원 자체는 검사니까 사실 법무부나 아니면은 대검의 지시 없이는 사실 이걸 행할 수 없는데 그 뭐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다 이야기 된 거니까 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질렀다라고 보도가 나오던데 이규원 이야기는 그거예요. 검사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의 이야기만 듣고 대검이나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거든요. 네. 핵심은. 당시에 봉욱 대검 차장과 이규영 검사의 통화 내용도 나오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다는 거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그거는 이전 사건의 문제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사건에 관해서는 황당한 게 그 공소장의 내용에서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이었죠 당시 민정수석, 조국, 그다음에 이광철 그때 선임행정관. 그다음 이 지금 등장인물 윤대진 그때 당시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공모관계를 써놔야 될 거예요 차라리. 이걸 쓰려면 그렇지. 이걸 쓰려면 이 공소장에다 쓰려면 이렇게 조직과 의사연락하에 서로 간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해서 이 사람들은 같은 공범으로서 지시한 거다 했는데 이 한 그룹이 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규원, 이광철, 조국, 윤대진으로 이어지는 한 그룹이 그냥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니까 이성윤 반부패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 저 반부패 부장이 당시에 이 안양지청 차장 검사 그죠? 그 안양지청 차장 검사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연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돌다가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쪽으로 넘어가서 이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없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냐면 여권이 총체적으로 이거를 이규원 구하기에 나섰다라는 뉘앙스를 그러니까 강력한 그 선입견을 판사한테 부여하고 이 싶은 공소장 거예요. 쓴 사람 누구야? 이건 불법이거든요. 이거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피의사실 공표를 함으로써 이런 재판을 하고 돌아가시게 만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세요. 피의사실 공표가 단순한 게 아니고 대통령 가족을 모욕 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피의사실을 공표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사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청와대에서의 그때 연락이 오고 갔다라는 내용들을 여기다 그냥 뜬금없이 확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둘 사이 공모관계에 관한 내용은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라면 서로 연락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세요. 판사한테 뭘로 선입견으로 상상 그것만 제시해 던져준 거예요. 우리 좀 조변 이런 내용들을 어디 SNS에 이런 적이 좀 썼어요? 아직은 안 썼어요. 그 나올자마자 아니면 우리 단톡방이라도 좀 넣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하고 그 법조인들 다 그때 같이 나와서 저 보수 패널하고 얘기하지만 공소장 1번주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이거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명백히 공소장 1번주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장 1번주의라는 건 공소장엔 범죄 1번만 딱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적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그 종편이나 이런 데 패널들이 좀 너무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등의 법률가라고 하면 최소한 법에 따른 원칙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아무리 보수 패널이라고 해도 막 선동하듯이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네네. 그거잖아. 그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어떤 범죄 문서를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검사들이 공소장마저도 정치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윤이 정당한 지위인지 부당한 지위인지, 그러니까 남용인지, 지휘권 남용인지 정당한 지위인지와 관련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적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게 부족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청와대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나머지는 판사님 상상에 맡길게. 이게 공소장을 문제 반하는 겁니다. 되게 열받는 게 문 대통령이 그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검사들이 청와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야, 그럼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영어의 몸인데 이런 게 보도로 나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본인들 얘기를 하면 이게 허위공소작성이에요. 아니 지금 이규영 검사가 번호 하나 그냥 가번호 하나 따가지고 붙인 거 가지고 허위공소작성이라고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게 허위사실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입증 안 되는 증거로 입증 안 되는 사실관계들 지를 못대로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김학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할 때 성명불상죄라고 썼어요. 자기도 다 김학의인 거 알면서. 자기의 인식의 생각과 다른 내용을 여기다 기재했잖아요. 공문서에다가. 그래가지고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닙니까? 불기소 위해서 그렇게 쓰고. 이것도 그러면 허위사실, 그러니까 허위공소작성죄죠. 검찰 개혁 우리가 그 난리를 치고 촛불 들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수사권 뺏지 않는 한 이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진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유죄 판결 쓸 때 이 범죄 사실을 그대로 베껴 쓰거든요. 아니, 원래 그래요. 왜 무슨 공소장과 토시 하나 안 틀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 그걸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원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대로 쓰는 건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다 지웁니다. 그래놓고 지금 다 지워요. 왜냐면 이거는 공소장에 기재될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결문과 다른 경우가 이런 좀 특수 사건에서 왕왕 나와요. 자주 나와. 그런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삭제하느라고. 야, 그 지금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도 그런 케이스에 좀 가깝잖아요. 사실은 막 때려 막아서 그 증거를 조작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간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나중에 또 공소장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금 이성윤이 기소됐으니까 직무 배제시켜라. 요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두게 하거나 그래놓고 중앙지검에다 또 기소를 내버려. 수원에서 한 사건을. 전형적인 정치적 흐름으로 선전하고 선동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그런 경우는 너무 숱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지금 현재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기소돼 있잖아요. 그 사건도 처음에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소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법리 구성이 약간 애매할 때 주의적으로 어떤 죄, 예비적으로는 또 어떤 죄 그런 걸로 같이 기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로든 평가해서 처벌해달라라고 기소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만 기소합니다. 근데 재판이 막 진행되니까 이게 불리한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수사를 못하게 막 억지로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수사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아니 수사나 감찰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다 조국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끌려가니까 이제 막판에는 어떻게 하냐면 고발 조치를 안 한 걸 가지고 아니 이 사건자가 수사권도 없는데 예, 그렇죠. 직무유기를 또 추가 기소합니다. 예비적으로 그것도 예비적으로. 왜냐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율배반적. 예,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직권남용은 있는 직권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됐다는 거고 직무유기는 안 써서 예, 원래 써야 될 직무를 직무적 권한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무유기로 판사님 저희가 다시 이렇게 재판 막 하다 보니까 좀 당황했는데요. 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직권남용 무죄하실 거면 직무유기로라도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소한 겁니다. 다시. 문제는요, 이제 우리 같은 방송들이 해야 될 책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는 거기서 따지는 문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되면 검찰도 그런 짓거리 못하고 판사들도 그런 짓거리 못하게 되는 일반 상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이 자신들만 갖고 있는 거를 어쩔 때는 편의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써먹고 어떤 쪽으로는 그걸 숨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꼬이고 꼬여서 검찰개혁 이슈를 아무리 들어봐야 검사들 마음대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변호사들 주위에 많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데 우리 조상호 변호사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요게 이제 디테일의 승리라고 네, 좀 디테일이.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는 보수 패널이랑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런 거구나. 아, 공부되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변호사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조상호가 최고의 변호사예요. 그런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예. 여기까지.